유선 PD님은 저희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도 다니셨잖아요. 네. 예.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전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상사분들이 힘들었죠. 이게 인간관계가 정말 이제 힘든 일인 게 직장 생활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설문조사를 하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월급, 그다음에 복지, 네. 그리고 인간관계. 이게 탑3로 예, 회사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은 회사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즉, 흔히 말하는 사회생활을 잘하는 법, 처세술 잘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찾아보시면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요런 처세술을 잘하는 법에 관해서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처세술 잘하는 법에 대한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영상들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케바케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사실 인간관계만큼 케바케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마다 너무 다 다르고 상황도 달라서. 맞습니다. 상황도 다른데 거기다 인간관계는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달라야 돼요. 네. 네. 이 상사님 대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저 상사님 대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방법이 또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케바케가 너무 심한데 보통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알려주는 팁들은 네.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 꿀팁이라고 들어서 적용을 해봤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이런 일을 마주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케바케가 심한 일들을 마주했을 때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그거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을 깨뚫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본질의 원리. 그걸 알면은 상황이 달라져도 사람이 달라져도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해지죠. 처세술의 기본 원리가 뭐냐? 네. 뭐가 처세술의 핵심이냐? 본질이냐? 그게 바로 권력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왜 처세술의 핵심이 권력일까?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책 권력의 원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력, 즉 힘은 인간관계를 이루는 최소 단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한 말을 응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은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으로 물리학의 기본 개념이 에너지인 것과 같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에너지가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물리학은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체가 빨리 운동하면 속도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네. 빨리 올라가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면은 점점 속도는 줄어드는 대신 뭐가 생기죠? 위치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네. 즉 물리학의 기본은 에너지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힘은 사회과학에서 뭐 윤리학, 철학, 심리학 이런 곳에서 이 힘이 관계를 정의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라는 거를 표현을 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좀 어렵긴 한데. 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모든 관계에는 힘의 역학관계가 존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자가 있으면 약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은 그 권력의 원리를 파악해서 힘을 어떻게 내가 상대보다 우위를 가져가느냐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더 힘을 얻고 상대의 힘을 줄이느냐 네. 이걸 파악해야지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힘, 바로 인간관계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자, 그럼 권력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권력이란 도대체 뭘까요? 대답하기 힘들죠. 네. 예, 저도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권력이란 뭘까? 라고 했을 때 막상 대답을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좀 생각난 게 남한테 뭘 강제로 시킬 수 있는 힘? 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걸로는 권력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권력을 얻는 방법에 대한 통찰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권력의 원리에서는 권력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제가 진짜 보는 순간 이보다 명쾌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릎을 탁 쳤어요. 보는 순간에. 뭐라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힘 또는 권력은 설득이나 강요를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능력을 일컫는다. 권력은 설득이나 강요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래요.
그렇다면 이 능력, 즉 영향을 주는 능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상대방이 가치 있게 여기는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제는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든 혹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통제를 받든 모든 상황에서 힘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자,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첫째, 힘은, 권력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네.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언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상대방이 가치 있게 여기는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제할 때. 자, 여기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상대방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아, 근데 뭘 원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권력이 안 생겨요. 네. 그럼 여기에 더해서 뭐 하냐? 그 원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선 PD님이 이 책을 원해요. 네. 원해서 이제 갖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못하게 딱 막아요. 그 순간 저한테 뭐가 생긴다? 권력, 힘이 생긴다는 거죠. 권력 이제 힘이 생겨. 자, 이거를 그럼 가져가고 싶으시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예,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책에서는 이거를 쿠키에 비유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한테 방 청소를 시키고 싶어요. 예. 그런데 아들이 방 청소하라 그러면은 네, 할게요. 라고 착한 아들이면 좋겠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막 땡깡 피우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 뭐죠? 방 청소 다 끝내면 엄마가 쿠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쿠키를 원하지 않아요. 엄마, 난 쿠키를 원하지 않아. 명분이 안 생기고 네. 할 이유가 없네. 그쵸? 엄마, 나 쿠키 싫어하는 거 알잖아. 이래버리면 아이가 이제 방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옵니다. 아이가 쿠키를 원해요. 막 쿠키 보여주면서 청소하면 이거 줄게. 그러니까 아이가 막, 나 그거 먹고 싶어 그러는데 청소하면, 나 할머니한테 갈 거니까 할머니가 그냥 쿠키를 주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할머니들은 그런 거 안 따지시잖아요. 그리고 그럼 쿠키를 먹어요. 그럼 그 순간 엄마의 권력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원하는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통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통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권력이 생긴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이것보다 깔끔하게 권력을 설명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권력 자체에 대한 명쾌한 설명도 좋은데 그 다음에 제시되는 통찰이 저는 진짜 누가 제 뒤통수를 댕 하고 때린 줄 알았어요. 진짜 한번 들어보시면은 제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힘은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힘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그것에 대한 접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에 좌우된다. 아까 해드렸던 얘기와 같죠? 네. 따라서 힘이란 오직 관계 안에서만 존재한다. 관계를 벗어나면 힘이 세고 약하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컨대 힘이란 관계의 당사자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인 셈이다.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힘이란 오직 관계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저 혼자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힘이라는 게 무슨 뭐 육체적 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육체적인 힘이 세도 나보다 더 센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지구인이 저 빼고 다 마동석이야. 그럼 전 약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 힘이 강한 힘이 될지 약한 힘이 될지는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꼭 무슨 뭐 이런 물리적인 힘만 있겠습니까? 유선 PD님하고 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제가 구벅을 먹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 그러기에 어떤 심리적인, 사회적인 그런 데서 오는 힘의 우위도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언제 생기냐? 관계 안에서만. 즉 어떤 사람이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관계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권력에 관해서 정말 명쾌한 설명, 그리고 진짜 머리가 띵하게 오는 그런 통찰을 보여주는 책인데 단순히 이렇게 권력을 설명하는 데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행사해야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권력의 원리는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걸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려면 뭘 보여줘야 되죠? 예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시가 정말 착한 예시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나쁜 사람이 권력을 나쁘게 악용해서 네. 막 나쁜 짓을 행사하는 거 그런 걸 보여주면 그걸 보고 누군가가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원래 힘 있는 사람들이고 높은 데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약자들은 어떻게 권력을 얻느냐, 약자들은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알려주는 책은 없다. 이 책은 그걸 알려줘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권력을 얻었고 그 얻은 힘을 어떻게 선하게 행사했는가. 네. 아, 그러면 군주론이라는 책에서는 좀 악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나요? 아, 그쵸.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은 그걸로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대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주는 항상 선해서는 안 된다. 악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악행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종교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당시에 이제 처세술로 지금도 유명한 책이지만 당시에 나왔을 때는 악마의 책이라면서 금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권력의 원리는 그 군주론과 달리 굉장히 선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할 뿐만이 아니라 군주론은 5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만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의식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 언제 알았죠? 19세기 때 프로이트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무의식의 영역도 알게 되고 가진 심리학 이론을 연구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 21세기가 됐을 때 우리는 진짜 지난 몇 년보다 훨씬 더 인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네. 그렇게 알게 된 과학적 근거를 다 녹여내서 권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왜 최신 이론을 같은 걸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냐? 네. 심리학 이론도 30년 전에 나온 이론도 지금 또 바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마키아벨리는 인간에 대한 통찰을 보여줬는데 물론 거기에 은연중에 보여요. 아,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참 날카롭게 읽어냈다라는 걸 보이지만 무의식이란 게 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쓴 글이거든요. 하지만 예, 그럼 그쵸. 50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과학적 이론이 다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권력을 다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21세기에 필요한 새롭게 쓴 군주론이 바로 권력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마무리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권력이라고 그러면 막 무슨 정치인들이나 네. CEO들 이런 사람들이나 알아야 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진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집안에서도 권력 싸움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 집안에서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방이 누가 제일 큰지? 그것도 있죠. 네. 그것도 있고, 또는 또 그 예전에 그 집안 정리해 주시는 정리 전문가께서 말씀하시길 옷장의 크기를 보면 옷장의 예, 크기. 그 집에서 누가 가장 권력이 센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거 있죠. 누가 리모컨을 쥐고 있느냐. 예. 그거를 보면 이제 권력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권력이라는 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가정에도 존재하고 직장, 학교 어디에서든지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관계는 모든 곳에 있으니까. 네. 비즈니스에서도. 그렇죠. 비즈니스도 결국 관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이잖아요. 네. 그럼 돈을 받을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다 모든 곳에 관계가 있는 곳에는 다 권력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서 봤냐면 무협 영화 중에 동방불패라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들어만 봤지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 막 보셨구나. 정말 재밌을까요? 꼭 보시면 좋은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영호충이라는 애인데 강호에 이제 질렸어요. 맨날 이제 칼싸움하고 서로 뭐 원수를 갚네 어쩌네 막 이러고 싸우는 게 이제 진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호를 떠나겠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나선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 말을 듣더니 막 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호를 떠나? 크크크 이러면서 하는 말이 강호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불화가 있게 마련이지. 불화가 있으면 반드시 강호가 있게 마련이고 결국 사람이 강호일세. 그런데 어떻게 강호를 떠날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 강호라는 말을 권력이라는 말로 바꿔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어요. 즉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바로 권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버트런드 러셀이 한 말 기억하시죠? 힘, 권력은 사회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력을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생존하고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공통적인 지식이죠. 우리가 공통적인 지식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문해력 같은 거. 문해력이 높을수록 어떤 분야에서든 잘할 수 있죠. 네. 또 영어를 잘할수록 어떤 분야에서든 결국 프로의 레벨에 가면 영어 자료를 보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권력에 관한 공부도 딱 그런 공통적인 분야에 해당하는 공부라고 봐요. 왜? 권력을 알아야 인간관계를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집니다. 즉 권력의 원리는 21세기 처세술 끝판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예전에 고현성 작가님께서 저희 모든 직원들에게 꼭 보라고 권했던 책 성공의 공식 포뮬러 기억하세요? 네. 거기 보면은 이런 공식이 나와요. 성공은 성과 플러스 네트워크다. 저희가 보는 많은 자기계발서 책들은 여기서 성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를 알려줘요. 뭐 대표적으로 초집중, 네. 초생산성. 이걸 하면 뭐가 높아지죠? 효율이 높아지고 성과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권력의 원리는 그럼 뭐냐? 성과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크기를 키우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권력의 원리를 알아야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은 당신의 네트워크 효과를 더 극대화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을 하고 싶으시면 많은 자기계발서들을 보시면서 이제 성과를 키워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권력의 원리를 공부할 때가 왔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